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뉴로클의 이승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요즘 비전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비전검사에서도 딥러닝 비전검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검사, 딥러닝 비전검사 말로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저희가 어떤 걸 제공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최신 기술 트렌드들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네. 저희 마케팅팀에서 저희 소개를 빼먹었네요. 뉴로클 소개가 없는데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딥러닝 기반의 비전검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대체 딥러닝 하는데 딥러닝 비전검사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비전과 뭐가 다르냐, 어떤 게 다르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만 일단 개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마 모든 비전검사,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냥 검사, 제품 검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왼쪽에 있는 유관검사, 말은 어렵지만 사람이 하는 검사죠. 그냥 사람이 보고 뭔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검사가 옛날부터 많이 쓰여오던 거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검사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죠. 사람이 하면 가르쳐 주는 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사람 바뀌면은 또 기준이 달라진다거나 사람 또 피로도에 따라서 검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요즘은 사람 구하기도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워서 나온 게 이제 비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두 개가 이제 머신 비전 검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딥러닝 비전 검사입니다. 가장 이제 진보된 검사라고 할 수 있고, 이 딥러닝이 아닌 아마도 모든 비전 검사는 왼쪽에 중간에 있는 룰 베이스 검사일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회사에 비전 검사기 설치되어 있어, 근데 딥러닝이 아니다? 그러면 다 룰 베이스 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룰 베이스 검사랑 딥러닝 비전 검사가 뭐가 다른지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비전 검사 시스템은 보통 이렇게 다 구성이 되죠.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이미지를 촬영하고 컴퓨터가 판정하는 구조니까 저렇게 조명이랑 카메라가 제품이 들어오면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그 이미지를 디바이스, PC나 프로세서로 보내서 거기서 판정을 하게 되죠. 모든 비전 검사는 아마 이런 시스템이 구성될 거고, 딥러닝 비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룰베이스 검사랑 다른 점이라면 최종 단계에서 그 이미지를 누가 판정하느냐예요. 기존의 룰베이스 검사 방식은 최종 단계에서 사람이 짠 프로그램이 그걸 판정하는 방식이고, 딥러닝 비전 검사는 최종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판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그냥 이건 저희 학술적인 구분인 것 같은데 그냥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그냥 한 분야다, 딥러닝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룰베이스랑 딥러닝의 그런 방식 뭐가 다른 거냐? 일단 딥러닝은 인공지능이고, 자, 룰베이스 방식, 기존에 저희가 분량이나 뭔가 제품 분류를 할 때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미지 넣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룰을 짜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저희가 봐야 되는 분량이 3x3이라고 한다면은 3x3 이하는 모든 걸 분량으로 판정해라라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코딩 한다고 하죠. 사람이 직접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룰을 규정해 준다, 사람이. 그래서 룰 베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보면은 3x3 이하는 모두 분량을 판정하라고 딱 해주다 보니까 2.9x 2.9는 양품인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아무튼 0.1cm의 오차만 발생해도 이게 양물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분량 같은 거 보다 보면 명확하게 진짜 그게 경계성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형태는 분명히 분량인데 조금 0.1mm 벗어났다고 그게 분량이 아닐까요? 분량일 수도 있죠. 사람은 그런 거를 감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룰을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규정해 주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형적인,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비정형적인 것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딥러닝은 룰을 사람이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정상과 분량의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정상과 분량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딥러닝에게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학습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습이란 개념이에요. 사람이 마치 우리 신입사원 들어오면
이게 불량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딥러닝도 그거를 학습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게 왜 불량이고 이게 왜 불량이 아닌지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룰 베이스 방식은 저희가 크게 많이 규정해봐야 한 100가지 정도의 특성밖에 이제 구분할 수가 없는데 딥러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가지의 특성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사람에 가깝게 판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검사가 그냥 딥러닝 비전 검사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시를 볼게요. 예전에 만약에 이 왼쪽 거를 스크래치 같은 건데 이거를 불량이라고 했다면은 오른쪽에 더 길어졌죠? 아니면은 더 짧아졌죠? 이런 거는 불량으로 잡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딥러닝은 단순히 이런 길이가 아니고 이런 형태적인 특성들, 뭔가 이 안에 스크래치면 약간 선이 가 있다든지 뭐 홈이 파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모양이 달라지거나 위치가 달라지거나 크기가 달라져도 다 불량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장 진보된 검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원 설명은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딥러닝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거 도입하게 할 수 있냐? 어떤 우리가 장점 줄 수 있느냐? 네,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게 딥러닝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딥러닝 프로젝트 정의를 해야겠죠. 우리 딥러닝 프로젝트 시작할 거야 라고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예, 여기서는 이미지 데이터겠죠.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해 줄 거고, 그럼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학습을 하면 되냐? 아니죠. 네, 정답지 알려줘야죠. 뭐가 불량인지 뭐가 양품인지 알려줘야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답지 알려주는 작업을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다 모아지면 오른쪽에 막 보이죠? n의 반복이라고 조건을 설정하고 학습하고 결과 확인하고 다시 학습하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나중에 이제 딥러닝 모델이 나오면 현장에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게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인데 여기서 이제 3번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네, 저기 뭐 조건 설정 및 학습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 뉴로티와 뉴로알이라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체 딥러닝의 워크플로우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티라고 하는 거는 완전 노코드 방식의 오토 딥러닝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딥러닝 지식이나 아니면은 코딩 지식이 전혀 없어도 그냥 우리 윈도우에서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쓰듯이 클릭하고 드래그만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뉴로알이라고 하는 AP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 모든 장비에 탑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이 정도 넘어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쪽에 요 조건 설정하고 뭐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왜 어렵냐,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네.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앞서 저기 전체 과정에서 보시면은 데이터는 모아졌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모델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일단 누가 필요할까요? 딥러닝 엔지니어가 필요하죠. 뭔가 딥러닝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엔지니어가 없다면 저희 같은 시중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될 텐데, 그것도 그냥 뭔가 데이터를 넣는다고 모델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학습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 세팅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뭐 러닝 레이트, 디케이 매수도 어려운 말들 많이 있죠. 네, 저게 뭐냐면 학습을 할 때 너가 뭐 몇 번 학습을 할 거냐, 어떻게 이미지를 쪼개서 학습을 할 거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변수 값들이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하나하나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팅을 잘못하면 모델이 성능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이런 걸 일일이 사람이 다 세팅해줘야 되다 보니까 딥러닝 지식의 수준이나 경험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누군가 담당자 한 명이 회사에서 딥러닝 프로젝트를 마도 잡고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상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네가 다 만들어 와. 네. 우린 딥러닝 안 만들 거니까 너네가 다 해서 그냥 장비 납품해. 근데 만약에 그 업체 나중에 망하거나 없어지면 어떡하죠? 장비 못 쓰는 겁니다. 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 학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딥러닝 지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지만 모아주시고요. 이미지에다가 어떤 게 불량인지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저기 버튼 하나 있죠? 학습을 시작하세요라는 버튼을 누르면 최적의 딥러닝 모델은 저희가 알아서 만들어 드립니다.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알고리즘을 돌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높게 나왔지만 99% 이상의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조건을 설정하고 확인하고 안 되니까 또 조건 설정하고 막 이런 N을 반복하고 딥러닝 전문가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만 모아주시고 저희한테 그냥 학습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저희가 아키텍처, 파라미터, 데이터라고 하는 어려운 것들 다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높은 성능의 모델 생성해 드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업체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모델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검사 정확도 올라갈 겁니다. 끊임없이 좋은 모델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그 작업들 할 필요 없고 한두 번 만의 작업으로도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문가가 만들어낸 것과 비슷한 수준 성능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에 소요된 리소스 당연히 절감 되겠죠? 개발인력 10명 썼는데 저희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10명 필요 없겠죠. 그냥 저희 걸 사용하시게 되면 혼자서 한 2주 정도면은 실제 현장에 탑재할 수 있는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전 엔지니어가 막 짜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사용자가 저희 거 사용해서 혼자서 2주면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앞에 잠깐 넘어가는데 그러면 저희 거 가지고 어떤 거 할 수 있냐. 이게 뒤에 왔어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뭐가 여러 가지가 있죠.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냥 한 가지 딥러닝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제품과 어떤 특성에 따라서 써야 되는 모델의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장비가 어떤 걸 썼는지도 모르세요. 그냥 완성품을 납품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일단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 9가지의 딥러닝 모델 전부 다 제공 드립니다. 일부 업체들처럼 모델 하나씩 잘라서 판매하고 그러지 않고요. 제품에 따라서 직접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부터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분석입니다. 그냥 이미지 전체를 보고 이 이미지는 불량이야, 이 이미지는 양품이야, 이미지 전체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주는 거고요. 패치클라는 클래시피케이션 잘라서 하는 건데 이거 넘어가고요. 중간에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분석입니다. 이미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영역이 찍힙니다, 이 영역이 스크래치다 라고 픽셀을 알려주는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객체 인식입니다. 그냥 제품의 형태를 보고 이게 뭔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제품은 뭐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OCR, 많이 아시는 문자 인식, 그리고 로테이션 회전 모델, 그리고 여기 겐이라고 하는 가상 분량 생성 모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비지도 학습 모델, 위쪽에 있는 슈퍼바이즈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양품과 분량을 다 넣고 학습시키는 거고요. 비지도 학습은 분량이 없을 때 정상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지도 학습은 뒤에서 제가 개인이랑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전부 다 토탈에 제공해 드린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면 모델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세팅을 하다 보면 저 9가지 모델 중에 한 가지만 써가지고 완성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2가지, 3가지 모델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어붙여가지고 해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 샀다가 이거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 내세요. 그게 아니고 모든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모델을 다 제공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여러 모델을 활용해서 하니까 훨씬 더 성공률이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고 9가지의 모델을 제공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딥러닝 같은 거 적용해 보신 분들은 좀 마주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부족이 가장 심각합니다. 뭐냐면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딥러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신제품을 검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신제품인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제품은 아닌데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분량이 너무 적어요. 1년에 한두 개 나와요. 아니면 1년에 많이 나와도 한 몇백 개? 그 정도면 사실 학습하기엔 적합한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은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한 거고요. 저희는 2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결함이 없으면은
가상으로 그거를 딥러닝에 생성해주면 어떨까?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정상 데이터는 많으니까 정상 데이터만 학습하면 되지 않냐?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겐이라고 하는 모델을 저희가 탑재를 했습니다. 겐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결함 생성 모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실제 정상 이미지가 있고 결함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은 저 결함의 형태를 딥러닝이 학습을 합니다. 결함의 형태를 학습해가지고 그거와 유사한 형태의 결함을 정상 이미지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가상의 분량을 생성해 주는 겁니다. 딥러닝이 알아서.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부족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상결함 모델을 생성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봤을 때 모델 성능이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한 5에서 6% 정도 더 올라간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딥러닝 현장에서는 1%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개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5% 6% 정도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비지도 학습 모델입니다. 앞쪽에 말씀드렸죠. 정상만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정상만 끊임없이 학습을 하다가 정상과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비정상, 불량으로 잡아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런 거 아마 신제품에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신제품 같은 경우에 막 찍어내고 있는데 불량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상은 무한히 많으니까 불량 데이터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정상만 학습시켜가지고 비주도 학습 모델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노멀이 있고 어노멀이 있으면은 정상만 학습해서 비정상을 잡아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불량 데이터가 없는 분들도 딥러닝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블링인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답지를 알려주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고단합니다. 이게 뭐 이미지 분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픽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그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그거 수천 장 되는 이미지 하나하나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언제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레이블링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수를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또 고민을 했고, 그래서 탑재한 게 첫 번째는 오토 셀렉터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 보세요.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원래는 그려줘야 되는데 그림판처럼 그리지 않았죠. 보면 그냥 클릭만 했습니다. 근데 영역을 따내줬죠. 왜 가능하냐?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학습된 모델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수없이 학습한 모델을 넣어놔서 굳이 내가 이걸 레이블링 하지 않아도 학습된 딥러닝 모델이 클릭만 하면 알아서 영역을 따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굳이 우리가 공수 들어가면서 마우스를 열심히 그릴 필요 없겠죠. 이거 통해서 공수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 레이블러랑 쉐이프 컨버터라는 기능입니다. 키워드 레이블러는 뭐냐면 이것도 사전 학습된 모델을 저희가 넣어 놓은 거고요. 그냥 단어를 치는 겁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내가 잡고자 하는 거에 볼트 이런 단어를 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 학습한 모델이 들어있어서 이 단어를 치면은 그걸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레이블링 공수 줄일 수 있고, 쉐이프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로 뭔가 잡았으면은 그거를 라인을 이렇게 따내주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레이블링 기능. 저희가 사전에 탑재한 딥러닝 모델이 잡아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자가 직접 딥러닝 모델을 생성해가지고 레이블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이블링 해야 되는 이미지가 10,000장이라면 한 100장, 200장만 레이블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머지 몇천 장, 10,000장을 레이블링 해주는 오토 레이블링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 같은 거 할 때 레이블링 공수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음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탑재한 기능들인데요. 사용자마다 이제 원하시는 니즈들이 워낙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니즈를 어떻게 하면 다 충족시킬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패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저희가 추가했어요. 아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미지 분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딥러닝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미지 분석이 큰 이미지는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지가 만약에 4K, 8K, 10K 된다면은 그거를 작게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학습을 해요. 이미지를 작게 해가지고. 너무 크면은 그 학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리사이즈 하게 되면 문제가 뭐죠?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원래는 엄청 크게 분량의 이미지인데 그거를 작게 축소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손실이 나가지고 학습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리사이즈 작게 축소해서 학습하지 않고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에 손실이 없겠죠, 당연히. 데이터에 손실이 없을 거고 학습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그멘테이션은 원래 패치 모드로 이미지를 손실 없이 패치로 따내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네, 겐 같은 경우도 패치 모드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딥러닝 프로젝트가 한번 우리가 막 99.9%짜리 모델을 만들어서 탑재시켜놓고 끝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딥러닝 모델이 뭔가 달라져서가 아니고요. 시간 지나면은 조명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아니면 하드웨어가 달라지죠. 생산 설비가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 분량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가 기존에 학습한 것만으로는 성능이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성능치가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추가 학습을 시켜줘야겠죠. 네. 만약에 기존에 99.9%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조도가 달라져서 99%가 됐다. 다시 99.9%를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추가된 이미지를 넣어서 학습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99.9%짜리 모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좋은 모델이었는데. 단지 얘는 모델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명이 달라져가지고 재학습시키는 것뿐인데 얘를 그대로 버린다면 너무 아까우니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제가 만든 모델이 있죠. 굉장히 성능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된 데이터만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추가 학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이미지를 새로 학습하는 것보다 기존에 좋았던 모델을 추가 학습하는 게 성능이 더 빨리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을 유지 보수할 때 그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다. 그리고 딥러닝 할 때 절대로 한번 모델 납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재학습이나 트랜스퍼 러닝 같은 기능들을 중요하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요거는 저희가 또 얘기를 한 건데 항상 그 딥러닝 하는 업체들이 얘기할 거예요. 딥러닝 하려면은 그래픽카드 있어야 된다. 그럼 그래픽카드 뭐 필요하냐? 엔비디아 거 필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람마다 이런 한국은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해외에다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보다 은근히 AMD GPU도 많이 쓰세요. 네, 그럼 AMD GPU 쓰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아닌 AMD GPU도 지원을 합니다, 이제부터.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쓰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엔비디아가 수급이 안 된다면은 AMD 다른 GPU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인텔 CPU를 통해서도 딥러닝을 사용할 수가 있고 추가로 요즘에 뭐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NPU라고 또 새로운 프로세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NPU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하드웨어에 영향 없이 웬만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딥러닝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길었네요. 저희 도입 사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요즘에 아마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 외관 검사에 여기 보시면 뭐 스크래치 같은 거 검사하는데 저희가 납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중요한 거는 분량을 잡는 능력도 있지만 속도가 중요합니다. 네. 속도가 롤투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딥러닝에 다 따라갈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속도 최적화 옵션을 많이 넣어놨고요. 그래서 한 3ms 정도면은 이미지 한 장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업체에 납품할 때는 보통 조립 검사 같은 거에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있는지 볼트가 없는지 이런 볼트 유무 검사 같은 거 진행하실 수 있고, 뭐 볼트가 잘 체결됐는지 아니면 볼트가 깨졌는지 이런 것도 검사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철판의 외관 검사인데 철판의 크랙 같은 거 저희 검사하는 걸 진행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판에 굉장히 크랙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그리는 레이블링 공수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블링 리소스 효율화하는 오토 레이블링 같은 기능들도 활용해가지고 쉽고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저희 발표는 마치고요. 저희가 요 바로 옆입니다. 요로 조금 나가시면은 F81번 부스에 저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저희 제품을 한번 보고 싶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스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